자, 오늘은 수학상 1단원 다항식의 연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의 연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학교 때 배웠지 않은 부분, 그리고 배웠더라도 조금은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수학의 정석, 수학상 기본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예. 뭐 교재 파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제공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교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혹시나 아직 교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학생 같은 경우는 교재를 준비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쪽을 봐주세요. 일단은 다항식의 정리 해서 가지고 이제 다항식에 관한 용어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 체크해야 될 상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학생들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냐? 자, 우리가 크게 이제 단항식이 있고요, 다항식이 있어요. 뭐 단항식 같은 경우는 크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항식 같은 경우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뭐 2x 제곱 이렇게 이제 하나의 항이 있으면 이걸 이제 단항식이라고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다항식이다 이 얘기예요. 다항식 같은 경우는 착각을 하는 부분이 항이 2개 이상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항이 2개 이상,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이제 3개가 있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만 다항식이다라고 하는데, 주의할 점 여기서 단항식도 다항식이에요. 뭐라고요? 단항식도 다항식이다.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7쪽에 이제 하단에 있는 오른쪽 부분에 그림을 봐주세요. 자, 다항식이라고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까요? 묶여있죠, 그쵸? 다항식 안에 뭐가 있어요? 단항식도 있어요, 그쵸? 단항식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이항식. 자, 이항식, 또 뭐도 있어요? 삼항식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이 1개이거나 2개이거나 3개이거나 모두 뭐라고 얘기한다? 맞습니다.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x분의 뭐 3y 제곱 이러한 식 있죠. 이제 이러한 걸 이제 우리는 다항식이라고도 하지 않고요, 단항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항식이 아니고,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뭐 분수식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뭐 요런 식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런 식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항식 또는 단항식, 뭐 이항식이 될 것 같긴 한데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분수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근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무리식으로 봐줘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녀석들을 다항식으로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그쵸? 8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동류항이라든지, 그쵸? 다항식의 차수라든지 뭐 이러한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차수는 뭘 말하죠? 우리가 차수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항식 하나 써볼까요? 자,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2차 다항식. 자,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2차라는 말을 했죠. 2차. 자, 여기 주의를 해야 될 게, 자, 최고차 항을 한번 봐주세요. 자, x 제곱이 가장 크지 않아요? 차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한다? 2차식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항식의 차수를 얘기할 때는 그 다항식의 최고 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책에도 나와 있는 예입니다.
자,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y 세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는 다항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다항식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x도 있고요, y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x에 관하여, 그쵸? x에 관하여 몇 차냐라고 한다면 몇 차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최고 차수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자, x가 있는 항 중에서 가장 큰 항이 4차죠. 그쵸? 그래서 x에 관하여 4차가 되는 거예요. 차수가. 알겠습니까? 반면 y라는 문자도 있으니까 y에 관하여는 몇 차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y 세제곱이 제일 크잖아요. 그쵸? 따라서 3차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문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x, y에 관하여. 그쵸? 이거는 이제 두 문자를 다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항을 봐줘야 된다? 요 파란색 밑줄치 요 항을 보세요. x가 몇 차죠? 2차예요. 그쵸? y가 몇 차죠? 3차예요. 아하. 따라서 2차와 3차를 합친 몇 차라고 얘기해야 돼요? 5차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차수와 관련된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가끔씩 이런 질문도 해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 숫자만 있는 거 2분의 1 요것도 다항식입니까? 다항식이에요. 우리 요걸 뭐라고 그래요? 상수항이라고 하죠. 선생님, 이러한 그럼 상수항은 차수가 어떻게 돼요? 0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9쪽으로 넘어가서 다항식의 정리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그쵸? 다항식의 정리. 볼게요. 자, 다항식의 정리를 다항식, 말이 좀 꼬였네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내림차순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름차순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이 하나 있어요. P라고 할까요? 자, 2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이라는 조금은 긴 다항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다항식을 자,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림차순이라는 말 뜻에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뭔가 계속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려간다. 갈수록 내려간다. 뭐가 내려가냐? 차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는 차수가 높은 게 와야 되고 나중에는 차수가 낮은 게 와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x에 관하여는 뭐냐? y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x만 보겠다. x에 뭘 보겠다? 차수를 보고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찬찬히 정리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위에 P라는 다항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X만 좀 봐주면 2차 항이 있어요. 그죠? 얘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제일 먼저 써주는 거야. 자신있게. 2X 제곱. 그 다음에 X의 1차가 어디 있어요? 3XY에 있고요. 마이너스 2X에 있네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을 X로 이제 묶어주기 위해서 3Y-2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3y 제곱 4y-3은 그냥 y에 관해서 또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정리하는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럼 두 번째, 자, 뭘 할지 알겠죠? 이번에는 y에 관하여 오름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차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뭘 쓰자. 낮은 차수의 항을 써주고 마지막 오른쪽 끝에 가장 높은 차수의 항을 써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자가 뭐가 문자가 되는 거야? y가 바로 문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위에 이제 p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y를 이제 집중을 할 텐데 y가 있는 항 중에서 가장 큰 항, 그쵸? 역시 3y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3y 제곱 보이죠? 그리고 y 1창 역시 3xy 4y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 녀석을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역시 또 y로 묶어줘야 하니까 3x 더하기 4의 y가 될 것이고요. 그쵸? 그럼 나머지 x에 관해서 또 역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뭐다? 바로 y에 관하여 오름차순 정리를 한 거다. 자, 이제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그쵸?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9쪽에 있는 보기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쪽으로 가서 다항식의 덧셈, 다항식의 뺄셈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부분이에요. 자, 핵심이 뭐예요?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동류항이 뭐죠? 동류항? 자, 동류항이 뭐예요, 여러분? 동류항. 동류항이라 하면은 자,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서로 더하고 빼고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을 그렇죠? 이수를 했다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책을 읽고 각 페이지에 있는 보기 문제 정도 풀어보면 충분히 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쪽, 11쪽 넘어가도록 하고요. 12쪽에 그쵸? 기본 문제 1-1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있죠? 뭐예요? A가 x제곱 y 더하기 3y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B가 지금 2x 세제곱 그쵸?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3x y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y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가 되고요.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y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는 그냥 A, B, C를 더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동류항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A, B, C를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세요. 일단은 식 자체를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X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2X 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 그죠? 그 다음에 3Y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역시 2X 세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XY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Y 세제곱이 있네요.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X제곱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제곱이 있고 2Y 세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상태보다는 그래도 좀 보기가 깔끔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자, 1번 문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동류항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뭐가 보여요? 일단 눈에 띄는 게 2x 세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이 녀석을 다 더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3x 세제곱이 나옵니다. 다음에 x제곱 y가 있고요. b에는 x제곱 y가 없네요. 그죠? 하지만 c에는 x제곱 y가 있어요. 두 개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리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마지막 항인 3y 세제곱, B에도 마이너스 y 세제곱, C에도 2y 세제곱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4y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했어요? 공통으로 있는 항을 일단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녀석이 하나 있어요. 그쵸? 3xy제곱, xy제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2xy 제곱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은 옆에다 한번 해볼까요? 자, a 빼기 b 빼기 이 c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식을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a는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b 볼까요? 자, 그럼 각 항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x 세제곱은 마이너스 2x 세제곱으로 바뀐다고 보면 되고, 마이너스 3x y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되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이너스 2c 역시 각 항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y 플러스 2xy 제곱 마이너스 4y 세제곱이 될 거예요. a도 한 번 더 써줄까요? 오케이. 자,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y 플러스 3y 세제곱.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죠. 주어진 요 세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동료항끼리 더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자,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어떻게 돼요? 사라지네요. 하지만 여기 2x 세제곱이 하나 더 있죠. 따라서 2x 세제곱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자, x제곱 y 또 어디 있어요? 2x 제곱 y. 자,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 y가 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3y 세제곱, 3y 세제곱, y 세제곱, 마이너스 4y 세제곱.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y 세제곱은 0이 돼서 사라져버리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 마이너스 3xy 제곱, 2xy 제곱. 더해주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xy 제곱이 된다. 해서 기본 문제 1-1을 어렵지 않게 풀어봤어요. 일단은 식을 어떻게 정리하자? x던 y던 주어진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된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3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쪽은 이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죠. 자, 여기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좀 하나 있어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바로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 그쵸? 자, 지수법칙. 일단은 m과 n이 자연수. 뭐 책에는 양의 정수라고 했는데 양의 정수가 자연수죠. 뭐 그죠? 할 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뭐다? a의 m 더하기 n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인데요. 요거는 경우가 좀 나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나뉘냐? 자, m이 n보다 크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a의 m-n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m과 n이 같다면 얘는 당연한 거죠. 분자와 분모가 똑같은 거니까 뭐가 된다? 1이 될 것이고요. 요게 좀 중요한데 m보다 n이 더 크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 더 큰 n에서 m을 빼주고 역수를 취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같은 경우 있죠. 자, 분모가 더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2에서 5에서 2를 빼준 2의 세제곱분의 1 따라서 8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의 m제곱의 n제곱. 그쵸? 얘가 뭐다? 바로 a의 mn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분의 b의 n제곱은 뭐다? a의 n제곱분의 b의 n제곱이다. 그러면 이어서 밑에 있는 보기 1번에서 몇 문제를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 2, 3번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과 1, 2, 3번이 아니고 2번과 5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한번 봐주세요.
자, 6a 4제곱, b의 5제곱, 그리고 c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그죠? 마이너스 2a b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거, 그쵸? 요 제곱과 세제곱, 요 녀석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곱을, 그쵸? 분배를 해주면 6의 제곱해서 36이 나올 것이고, a의 8제곱, b의 10제곱, c의 6제곱, 그리고 곱하기. 자, 마이너스 2 세제곱하면 뭐예요? 네, 마이너스 8이죠. a 세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6이랑 8을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288, 그쵸? 나오고요. 그리고 a 8제곱, a 세제곱, 그쵸?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11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b의 10제곱, b의 6제곱, 뭐가 돼요? b의 16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그쵸? c의 6제곱만 써주면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5번도 한번 아래에 있는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식을 보면요, p의 세제곱분의 q의 제곱의 전체 4제곱이 되어 있고요. 나누기, 자, p의 제곱분의 q의 4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역시 또 4제곱과 세제곱을 먼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계산을 해주면 어때? p의 세제곱에 4제곱을 하니까 얘는 p의 12제곱이 되고요. 얘는 q의 8제곱이 되죠. 그리고 나누기 그대로 들어가 주고요. p의 6제곱, q의 12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들 알 거예요. 나누기 계산 같은 경우는 뒤에, 그쵸? 나누기 기호를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한다?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q의 12제곱 그리고 p의 6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 요 p의 12제곱이랑 p의 6제곱이 어떻게 간단하게 되죠? 그쵸? p의 12-6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q의 8제곱, q의 12제곱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연장을 할까요? 곱하기 q의 12-8이 되는 거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p의 6제곱 곱하기 q의 4제곱 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쵸? 다항식의 곱셈이 나와요. 그쵸? 뭐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곱셈을 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5쪽으로 넘어가서 하단의 다항식의 나눗셈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항식의 나눗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냐?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그쵸?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될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그쵸? 요 녀석이 오늘이 가장 중요한 녀석이에요. 그럼 일단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뭐 간단한 예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기 4번 한번 봐주세요. 예, 보기 4번. 보기 4번에 보면은 자, 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하게. 자, 1번 문제 보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를 자 나누기 2x. 그쵸?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있는 거는 다항식이에요. 그쵸? 다항식이고 뒤에 있는 거는 단항식이다 이 얘기죠.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요 뒤에 있는 나누기 기호를 뭘로 바꾸자? 간단하게 곱하기 기호로 바꾸는 거야. 방금 했었죠. 그쵸? 자, 곱하기 기호로 바꾸면 뒤에 있는 게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2x분의 1이 되고 어떻게 한다? 자, 분배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2x분의 2x 세제곱이 되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4x 제곱에 2x가 되고요. 플러스 6x 2x가 돼서요.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된가요? 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다 이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쵸? 풀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16쪽 넘어가서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직접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중요한데 조립제법이라는 새로운 스킬,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뭐라고요? 직접 나누는 방법, 그쵸? 자, 그러니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계산할 건데 직접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5번 한번 봐주세요. 자, 보기 5번을 보면은 지금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20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나누기 2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우리가 식을 딱 봤을 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식 자체가 보세요. 상수항, 3차항, 1차항, 상수항, 1차항, 2차항 이렇게 차수가 뒤죽박죽으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앞에서 배웠던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됩니까?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0 나누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쵸? 한결 더 보기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직접 나누는데, 자, 직접 나누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나눗셈 방법과 유사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쵸? 3x 세제곱, 그리고 네모,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0.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쵸? 피제수 제수처럼 이렇게 나눔을 당하는 다항식과 나누어주는 다항식을 우리가 나눗셈 기호 안에 넣어주면 돼요.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그쵸? 뭐가 이상하냐? 여기 네모칸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0 곱하기 x 제곱이 원래 있었는데 이 녀석의 자리를 비워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직접 나누면서 자리를 맞추게 되는데요. 얘를 이렇게 빈칸으로 두지 않고 붙여 쓰게 되면은 틀린 계산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일단 최고 차수가 3차잖아요. 그쵸? 근데 2차항이 없어요. 그럼 꼭 네모칸으로 비워둬야 된다. 뭐를? 2차항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해라? 2차항이 존재는 하는데 그 개수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 3x 세제곱이 있죠. 여기 x제곱이 있어요. 최고차항만 봅니다. 자, 그러면 요 x제곱이 3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3x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x를 쓱 올려줍니다. 그럼 요 밑에다가는 뭘 써줘야겠어요? 그렇죠. 3x와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곱한 분배해준 다항식을 써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분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x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6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어주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이제 빼줘야 되겠죠? 그럼 3x 세제곱은 소고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0x 제곱에서 마이너스 9x 제곱을 빼주니까 9x 제곱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x에서 6x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8x 그리고 위에 있는 20은 그대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x제곱이 있고 이제 최고차항만 보랬죠? 9x제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를 곱해줘야 9x제곱이 나와요? 그렇죠. 9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9를 곱해주면 자 9x제곱 마이너스 27x 더하기 18이 되겠죠. 역시 또 어떻게 해준 거야? 9를 분배해 준 거예요. 자, 또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얘는 사라지게 되고요. 그쵸?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7을 빼주면 뭐가 나오죠? 19x가 나오고요. 20에서 18을 빼주면 2가 나오는 거죠. 자, 몇 차가 나왔어요? 자, 1차식이 나왔어요. 1차식. 몇 차로 나눴죠, 내가? 2차식으로 나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온다면 이제 나눗셈은 끝이 난 거고요. 몫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위에 있는 이 녀석 3x 플러스 9가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 그쵸. 마지막에 나온 1차식 19x 플러스 2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바로 뭐다?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 있어서 바로 직접 나누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17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기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6번 한번 봐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다. fx를 구하여라. 자, fx를 뭘로 나눴다고 해요? 그쵸.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그래서 몫이 x 플러스 1이네요. 그쵸. 나머지가 얼마다? 계산을 해보니 2x 플러스 1. 이런 상황이죠. 아, 그러면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 f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죠. fx는 x제곱 더하기 1. 그쵸?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뭐예요? x 더하기 1. 그쵸? 나눠준 수 몫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뭘 해주면 된다? 2x 플러스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도 자주 쓰게 될 조립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이름 처음 들어보죠. 그죠, 여러분? 자, 조립제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 다항식 나누기 1차식입니다. 자, 다항식 나누기 1차식일 때, 그렇죠. 일반적으로 조립제법을 써주면 훨씬 직접 나누는 방법에 비해서요.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선생님이 책에 있는 내용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뭘로 나눈다? 그렇죠. 1차식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3차식 있죠. 개수만 가지고 오는 거야. 자, 2. 그쵸? 아,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2차항이 없죠. 그렇다고 바로 마이너스 3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0을 꼭 써줘야 돼. 요 0의 의미는 뭐예요? x제곱의 개수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 5를 써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누기 기호를 뒤집은 모양이죠. 그쵸? 써주고 자, x 마이너스 3 있죠. 뒤에 나눠주는 수.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뭐예요? 그렇죠. 3이죠. 이 녀석을 여기다가 쓱 써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가 일단 내려와요. 2. 그럼 3과 2를 곱해줘요. 이 두 녀석을 곱해줘서 그 결과값을 여기다 써줍니다. 그럼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0과 6을 또 더한 값을 여기다 써요. 6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뭐야? 3과 6을 곱해줘요. 그럼 그 결과값을 여기다 쓰는 거죠. 18이에요. 더해줍니다. 15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3과 15를 곱해줘요. 그럼 결과값을 써요. 45 더하면 50.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끊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뭐야? 나머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조립제법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조건 몇 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빵차. 즉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상수. 그러니까는 조립제법을 썼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가 되겠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 앞에 있는 녀석이 바로 뭐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15 더하기 6x 더하기
2x 제곱.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나누는 방법보다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립제법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기 7번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를 자 뭘로 나눕니까? x 마이너스 2로 나눠주네요. 그쵸? 그럼 일단 개수를 쭉 쓸게요. 오른쪽에 풀게요.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써주고요. x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x가 뭐야? 2가 되는 거죠. 3 내려주고 곱해서 6 더하면 4 곱하면 8 더하면 5 곱하면 10 더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돼요? 나머지가 되고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보다 바로 몫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쵸? 2번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자, 2번 같은 경우 4x 세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을 뭘로 나눈다? x 더하기 3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 써주고요. 7 써주고요. 마이너스 12 써주고요. 3 써주고요. 자, 얘를 마이너스 3이겠죠. 그쵸? 왜? 이걸 0으로 만든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따라서 내려주고요. 곱해주고요. 더해주고요. 곱해주고요. 더해주고요. 곱해주고요. 나머지가 되겠죠. 그쵸? 나머지고 4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3.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된다 이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우리가 언제 쓴다? 다항식 나누기 1차식일 때 써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지 말고요. 20쪽에 기본 문제 1-4로 좀 바로 좀 넘어갈게요. 잠깐 건너뛰고 가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배운 조립제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은 기본 문제 1-4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20x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죠. 2x 마이너스 6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요. 자, 그럼 우리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했죠? 2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1 써주고요.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뭐예요? 3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3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럼 2 내려오죠. 6 내려오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2 6 5 해서 이제 역시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된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몫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밑에 답을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맞는데 몫이 달라요. 그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기본 문제 1-4랑 자, 요 녀석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밑에 문제 하나를 추가할게요. 선생님이 자, 보세요. 나누기 x-3 어때요? 위에 문제나 아래 문제나 조립제법으로 풀면은 방금 얘처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자, 보세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엄연히 다른 1차 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꼴 0일 때, 이꼴 0일 때 x의 값이 어때요? 동일하다 이 얘기예요. 그쵸? 이러한 경우는 조립제법을 방금 푼 방식대로 들어가 주는 건 맞아요. 근데 한 번 정도 수정 과정, 그러니까 좀 추가 계산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풀었을 때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나오고 나머지가 5가 나오는 경우는 바로 이 경우예요. 이 경우. 그쵸? 정확하게. 근데 기본 문제 1-4는 뭘로 나눴어요?
x-3으로 나눈 게 아니고 2x-6으로 나눠줬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방금 조립제법으로 푼 거를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20x 마이너스 1은 자 뭘로 나눈 걸로 봐야 돼? 2x 마이너스 6이 아니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그리고 곱하기 몫이 얼마였어요? 그렇죠.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였죠. 그리고 나머지 뭐예요? 플러스 5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식을 일단 써놓는 거야. 그럼 어때요? 나는 이 식을 원하는 건가? 아니죠. 나는 어떠한 수로 나눈 걸 원해요? 2x-6으로 나눈 걸 원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자? 요 뒤에 있는 2를 있죠. 2를 묶어서 빼줘요.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묶어서 빼주면 식이 요렇게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2를 그쵸? 어디다가? x-3에 분배를 해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진짜 몫이 뭐였다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진짜 몫이고 진짜 나머지 5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립제법 선생님이 아까 언제 써야 된다 그랬어요? 다항식을 그쵸? 1차식으로 나눌 때 우리는 뭘 쓴다? 주로 조립제법을 써요. 그쵸? 조립제법.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요 1차식이 보통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쓸 때 요 a가 문제인데요. a가 1이 아닐 때 있죠. 1이 아닐 때는 주의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어떠한 주의를 해줘야 돼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풀어준 후에 자, 요 과정 보이죠? 요 과정. 얘처럼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묶어서 앞으로 빼준 후에 우리가 원하는 꼴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추가로 들어가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방법이 있어요. 그쵸? 1차식으로 어떠한 당식을 나눴다. 자, 그럼 이제 그 1차식을 한번 보는 거죠. 뭘 봐야 돼요? x의 개수를 봐줘야 돼요. 여기서 a. 그럼 요 a가 1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무조건 주의해야겠구나. 함부로 조립제법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쓰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꼭 의식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립제법과 관련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일단은 앞에 기본 문제를 하기 전에 먼저 좀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죠? 앞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뭐 기본적인 선생님 설명은 다 한 것 같아요. 조립제법까지 했으면 그래서 뒤에 이제 기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18쪽에 기본 문제 1-2로 가주세요. 자 식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8분의 1 x제곱 곱하기 y 세제곱 나누기 4분의 1의 x 세제곱에 y의 전체 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3 x제곱 y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다. 역시 일단 뭘? 거듭제곱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 8분의 1의 x제곱 y 세제곱 그리고 얘는 16분의 1의 x 6제곱 y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27의 x 6제곱 y 9제곱이 돼요. 자, 다음 8분의 1 x제곱 y 세제곱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 곱하기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분모에 지금 16이 있는 거 16이 올라가고 x 6제곱 y 12제곱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7에 x 6제곱 y 9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수부터 볼까요? 8과 16 그쵸? 나눠주고
2랑 마이너스 17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4가 나오죠. 그쵸? 일단 상수는 마이너스 5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보겠습니다. 자, x제곱, x6제곱, x6제곱. 어때요? 얘는 지금 분모에 있는 x6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소거가 돼서 뭐만 남는다? 요 x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그리고 y3제곱, y12제곱, y9제곱이죠. 그럼 어때요? y3제곱, y9제곱과 y12제곱.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주면 지금 y의 세제곱과 아하 그러네요. 셈이 지금 여기서 요 12제곱이 아니고 그쵸?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쓴 것 같아요. 다시 계산을 해주면 y 세제곱 y 제곱으로 나눠주면 y가 하나 남고 그쵸? 곱해주면 y의 10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당식 A, B에 대해서 이상한 연산 기호가 있어요. 그쵸? 이러한 연산이 쓰이면 A 빼기 3B로 이 문제에서만 약속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산, 곱하기 동그라미 연산 기호가 있으면 A 더하기 B에다가 B를 곱하는 연산을 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밑에 다항식이 주어졌어요. 자, P가 어떻게 돼요?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y 플러스 3x 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그리고 q가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y 플러스 xy의 제곱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느냐? 자, p 자 마이너스 연산 q에 곱하기 연산 q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일단은 요 녀석 자체를 그쵸? 규칙에 의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 있죠. 그대로 요거 따라가 주면 되거든요. A 대신에 P라고 생각하고 A 대신에 Q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P-3 Q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에 Q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요 규칙에 보면은 그죠? 두 개를 더한 후 B를 뒤에 곱해줘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요거 두 개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를 마치 하나의 문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죠? 뭐 R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치환을 해도. 근데 뭐 굳이 치환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이 녀석과 요 Q를 더하는 거죠. 일단 자, 더하면 어떻게 돼요? P 빼기 3Q 더하기 Q 해서 요 부분이 바로 어떠한 부분이야? 요 부분이죠. A 더하기 B를 해준 부분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요? Q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2Q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곱하기 Q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요까지 해두고 이제 우리는 뭘 구해보는 거야? 실제 다항식 PQ가 문제 주어졌잖아요. P-2Q를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에 자 q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y 마이너스 2x y 제곱이 됐죠. 그래서 동료함께를 계산해주면 2x 세제곱 지워지고요. 얘도 지워진다. 그죠? 그래서 얘랑 얘는 지금 남아있죠. 그쵸? xy 제곱이니까 따라서 xy 제곱에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요거에다가 우리 이제 어떠한 작업을 해줘야 돼? 마지막으로 요 작업 q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이제 q. q가 뭐였어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y 더하기 x y 제곱이었죠. 예.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을 해주는 거야. 뭐 요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전개를 해줘야죠. 예. 그래서 요거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 4제곱에 y의 제곱이고 플러스 이 녀석과 이제 이 녀석을 곱해주면 x 세제곱에 y의 세제곱 또 이 녀석과 요 녀석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y 4제곱이 되겠죠. 이번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y 세제곱이 되고요. 또 얘랑 얘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y 4제곱이 되고요. 또 야랑 야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xy의 5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예. 동류항이 있네요. 그쵸? 요 녀석 요렇게 지워지고 요 녀석도 지워지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답은 뭐였다? x 4제곱 y제곱 빼기 x y 5제곱이었다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지금 1-3을 우리가 같이 풀어봤고요. 이어서 1-4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1-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5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n이 있어요. 자,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n이죠. 그죠? 요 n과 요 n은 같은 n이에요. 자, a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x 세제곱이죠. 세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c의 x 마이너스 2의 1제곱 더하기 뒷꼴로 변형을 할 때 a, b, c 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x-의 세제곱, x-제곱, x-1차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책에도 나와 있는데 x-2의 내림 차순 정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제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요 n과 요 n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뭐야? 요 식과 요 식도 정확하게 동일한 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B, C, D를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인데 1번 문제에 주어진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요 다항식을 그쵸? 이 다항식을 내가 x-2로 나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식을 딱 봤을 때 지금 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식이. 그럼 첫 번째 항 보세요. 얘를 x-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눠 떨어지죠. 왜? x-2 세제곱이니까 나머지가 0입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때요? 역시 나머지가 0이에요. 왜냐면 x-의 제곱이니까. 세 번째 항도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러면 x-2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와야 되죠. 그쵸? 1차식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얘가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아하. 자, 선생님이 지금 뭘로 나눴습니까? x-2로 나눴죠. x-2는 몇 차식? 1차식. 그럼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거야? 이 n을, 그죠?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 c, d 중에 하나인 d가 된다 이 얘기예요. 아하. 근데 어때요? 위에 n과 아래 n은 똑같거든. 그러면 이 녀석을 갖고 와보자 이거야. 자, 조립제법 들어갈게요. 자, 2, 1, 마이너스 4, 5 해주고 나는 뭘로 나누고 싶다? 그쵸, x 마이너스 2. 그럼 x 마이너스 1을 0으로 하는 x가 2지요. 자, 들어갑니다. 2, 4, 5, 10, 6, 12, 17 되죠. 그럼 뒤에 있는 17이 바로 뭐다? 아하, d입니다. 얘가.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요 식을, 그쵸? 요 식을 x-2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의 항 있죠? x-2로 묶어 빼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a의 x-2의 제곱 더하기 b의 x-2의 더하기 c가 되고요. 플러스 d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럼 식을 잘 보세요. 자, 내가 뭘로 나눴다? x-2로 나눴다. 나머지가 얼마다? d다.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그때 몫이 바로 뭐야? 요 녀석 아니에요?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었단 말이죠. 됩니까? 그래서 d는 내가 구했어요. d가 뭐가 나왔다고요? 그쵸, 17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식을 따로 떼어보세요. 자, a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2 더하기 c죠. 자, 그럼 이 식이 뭐랑 똑같은 식이에요? 그쵸, 요거예요. 요거 오른쪽에 보면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이랑 똑같은 식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러면
나는 이제 두 번째로 C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C를. 그죠? 그럼 얘도 똑같아요. 아이디어가. 자, 요 다항식을 x-2로 나누면 역시 나머지가 뭐가 돼요? 그렇죠. C가 되는 거예요. C. 그렇죠. 근데 이 다항식이 지금 이거랑 똑같다 그랬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또 뭘 해주면 돼요? 조립제법을 써주면 되는 거야. 뭘로 나누는 거야, 얘를? 또 x-1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새로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재활용합시다. 그대로 갑니다. 요 뒤에 x제곱과 x는 없는 걸로 치고요. 숫자만 보는 거야. 2, 5, 6만 보세요. 또 2로 들어가 주는 거야. 2 내려오죠? 4 올라가고요. 9 가죠. 18 올라가고 24 내려옵니다. 그쵸? 그래서 끊어주면 얘가 바로 뭐다? C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로. 그쵸? C는 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보세요. x-로 묶어 빼주면 어떻게 돼요? A에 x 플러스 b가 되고 플러스 c가 되죠. 아하. 자, 역시 또 요 x 더하기 9. 요 다항식이 뭐랑 똑같아지는 거? 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얘를 또 따로 떼우세요. a의 x-2 플러스 b죠. 그럼 얘도 어때요? 아, 이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바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b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현재 여기 있는 2x 플러스 9와 같은 다항식이죠. 그럼 또 역시 뭘로? x-로 이 식을 나눠주면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만 보세요. 2와 9만 내려주고요. 2는 4, 13 끊어주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쵸? 얘는 뭐가 돼버리겠어요? a가 돼버린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아, 그래서 어렵지 않게 뭐를 이용하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1차식의 특정한 1차식으로 정리된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식을 정리할 때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2, B는 13, C는 24, D는 17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쵸? n을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2에 x-2의 제곱에 13에 세제곱이죠. 세제곱 계속 제곱이라고 쓰네요. 제곱에 더하기 24에 x-에 더하기 17이 된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시면 x가 2.01일 때 n의 값을 구하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x에다 2.01을 대입을 해주면 n은 2.01에서 2를 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01의 세제곱 13의 0.01의 제곱 24의 0.01 더하기 17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 의미가 뭐예요? 0.01의 세제곱이란 얘기는 소수 몇째짜리의 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섯 번째 짜리 수가 2고요. 얘는 뭐야? 네 번째, 그쵸? 네 번째, 세 번째. 요렇게 0.01을 제곱해주면 0.000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곱하기 13이 된 거니까 0.00 그쵸?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째랑 몇 번째? 세 번째랑 네 번째 자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요? 0.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0.00 그쵸? 13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얘는 뭐야? 0.24 더하기 17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17점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24, 13, 02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쵸? 뭐 계산 자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소수자리만 잘 챙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 뭐였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쵸? 첫 번째는 뭐야?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야? 조립제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잘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꼭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 유제를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